예, 정동관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소 좀 무거운 주제지만 우리 정치권에서 꼭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님 모시고 우리 노동 현장의 손배 가압류 문제의 심각성을 좀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그리고 또 이용득 의원님 그리고 이 노동 현장의 손배 가압류 문제를 대응하고 현황을 알리고 있는 손잡고 모임 그리고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여연대에서 사무처장이라고 했지만 오늘은 손잡고 운영위원 자격으로 우리 기자님들께 오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순서는 우원식 위원장님께서 취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손잡고의 배춘환 대표님, 그리고 민주노총의 김욱동 부위원장님, 항노총 이정규 사무처장님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고 우리 오늘 그 손배 가압류 실제 현장에서 시달리고 있는 쌍용자동차,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또 KC 이렇게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소개도 하고 짤막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는 이렇게 지금 메일로도 드렸고 현장에서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소개. 그 적어놓은 거. 다시 하겠습니다. 예. 우원식 위원장님 아시죠?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손잡고 배춘환 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민주노총 김욱동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님 모셨고요. 쌍용자동차, 금속노 쌍용자동차 지부의 김득중 지부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기아 비정규직 최정명 선생님 참여해 주셨는데요. 예, 저기 계시고요. 제가 다른 분들 좀 이따 다시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원식 위원장님 취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 그러니까 2012년에 불과 35살의 나이로 한진중공업의 최강서 동지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목숨 끊은 이유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158억이라고 하는 손배소 때문에 유서에다가 손해배상 철회해라. 그 158억의 무게 때문에 한 젊은 노동자가 목숨을 끊은 겁니다. 올해 8월로 해서 총 20개 사업장에 1,521억, 가압류 144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1,521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생긴 돈인지 잘 모릅니다. 하루에 기껏 일해서 최저임금에 시달리고 또는 그거보다 조금 나은 그렇지만 중산층에도 못 미치는 노동자들이 1,521억이라고 하는 돈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가정을 파괴할 정도의 그런 무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정당한 노동상권을 짓밟는 그런 수단이고 그런 무기입니다. 아직 발생되지도 않은 이익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법원에 손해배상이라고 제출하고 법원은 또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서 노동상권을 빼앗아 갑니다. 이렇게 해서는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자본이 힘을 갖고 있으면 노동도 힘을 가져야 합니다. 계속 바위와 계란의 싸움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이것을 제도를 바꿔서 바위 대 바위의 싸움으로 공정한 싸움으로 만들어야 우리 사회는 정상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손해배상제도 이건 없어져야 합니다. 노동상권을 짓밟기 위한 손해배상제도는 우리 사회의 악입니다. 19대 국회 은수미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손잡고와 그리고 손해배상 제도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만 19대 국회에서는 뜻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숫자가 적어서 그랬습니다.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국회입니다. 아직 여소야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이것을 제대로 작동시키라고 하는 게 20대 국민들의 민심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다시 이 법을 잘 만들어내고 현장에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우리 국민들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노동상권을 짓밟는 이 잘못된 손해배상제도와 맞서기 위해서 20대 국회에서
저희 을지로위원회가 열심히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원식 위원장님 취지 말씀 감사합니다. 원래 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가혹한 손배 가압류 때문에 그분들을 돕자는 노란봉투 캠페인이 시작됐었는데요. 그때 그것을 이렇게 최초에 제안하신 분이기도 하고 그것이 인연이 돼서 이 손잡고 모임의 대표까지 맡게 되셨습니다. 배춘환 선생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 크리스마스 때 제가 주부로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편지를 썼었습니다. 2016년 오늘까지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제가 손잡고의 대표로서 여러분께 편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내고 품을 들여서 끝까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의 이야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이야기, 구역 청년의 이야기, 백남기 농민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너무나 가까운 우리 이웃의 이야기이고, 둘째, 이 이야기의 결말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음 세대, 즉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은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여실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압류 피해자의 이야기도 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노동자에게 청구된 손해배상 청구액 1,521억 원, 그리고 그에 따른 가압류 145억 원. 이 숫자 밑에 우리가 가만히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못 듣고 지나갈 우리 이웃들의 신음소리와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월급쟁이 노동자가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의 부채 폭탄이 떨어집니다. 누군가는 자신에게 청구된 돈을 다 갚기 위해서는 40년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입지도 않고 꼬박 모아야 갚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갚지 못하면 가압류가 들어옵니다. 월세 보증금도 아이들의 병원비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에도 자비가 없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청구된 금액이 이것이 타당한지 따져 묻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파업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국가나 기업이 노동자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정당한가? 2014년 봄 이 질문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답과 마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이어졌고 시민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여러 전문가들의 헌신으로 노란봉투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2016년 20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상정되고 통과되어서 지금도 누군가를 죽음의 수렁으로 몰아가는 손해배상 가압류의 족쇄를 끊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65만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노동의 기쁨을 누리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손잡고와 노란봉투의 꿈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또 누가 함께하는지 우리 모두 함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춘환 손잡고 대표님 말씀이었습니다. 올해만 1,521억이라고 하니 정말 살벌한 금액입니다. 오늘 아까 쌍용자동차 그리고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손배사업장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KEC 그리고 동양시멘트 또 유성기업주에 이렇게 선생님들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동관은 간략하게 발표만 하고요. 좀 더 11시엔 참여 니칭 강당에서 우리 노동사회부 기자님들을 모셔서 자세한 기자간담회도 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양대노총 부위원장의 말씀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김욱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총장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 민주노총 김욱동 부위원장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민족의 최대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그런데 이 한가위나 명절 때가 되면 스골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속된 노동자들의 가족들이 그렇고, 그리고 손배 가압류에 의해서 사업장에서 일은 하지만 아니면 사업장에서 쫓겨난 수많은 해고 노동자들에게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날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공무원노조와 정교조 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가 있어서 축사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 자리에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오셔서 손배 가압류 문제 때문에 재정사업, 즉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왜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난 것도 억울한데
손배가압류라는 그 무시무시한 문제로 인해 정말 앵벌이처럼 그렇게 다녀야 하는지,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손배가압류는 노동자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달린 식구들, 가족들, 아이들까지 정말 모조리 죽이는 너무나도 잘못되고 악독한 가압류입니다.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에 변화는 없습니다. 민주노총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이정식입니다. 노동조합은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민주주의의 보루입니다. 전 세계 노동조합의 총연합단체인 세계노총 ITUC는 한국의 노동인권 상황을 세계에서 꼴찌로 분류했습니다. 노동조합 운동을 하다가 구속되고 자유형을 선고받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울러서 인신 구속되고 자유형을 선고받는 것도 억울하고 드문 일인데, 우리나라는 본인은 물론 가족, 친척, 친구까지도 파멸하게 만드는 손해배상 가압류가 밥 먹듯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뜻하고 이 사회가 지속까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노동법 개정 이후에 노노 갈등과 노사 갈등 때문에 지금 모든 노사가 자율로 해결할 노동 문제가 사법부로 가고 사법화되고 사법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법화의 대표적인 게 바로 손배가압류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저희 사업장에는 별로 이 손배가압류가 없습니다만은 이것이 노동 인권의 문제, 그리고 한국 사회 민주주의 문제로 간주하고 노동법 개정 핵심 법안으로 계속 법 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아까 우원식 위원장도 얘기를 했지만 그동안에는 야당이 소수라 그래서 못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야당이 과반수가 넘었는데 이 법을 책임지고 우선적으로 개정하도록 한국노총은 총력을 다해서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님 말씀, 민주노총 김욱돈 부위원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쌍용자동차,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동양시멘트 KC, 또 유성기업 등 대표적인 손배가압류를 당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이 현장에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상의 문제로 다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한번 귀담아 드시면서 동양시멘트 정의업 직무대행님 오셨는데, 우리 동양시멘트 사례를 대표적으로 한 말씀 올리고 죄송합니다. KC에서 정의업 직무대행께서 한 말씀 올린 다음에 저희들이 이 실정을 좀 생생한 목소리로 전하고 좀 더 자세한 기자 간담회는 11시에 참여 2층 강당에서 옮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미에서 왔는데요. 정말 처음에 이 손배 301억 청구됐을 때는 그 금액이 상상이 안 갔습니다. 그 재판 중에 156억으로 깎였다 하더라도 노동자들이 당하는 거는 이 금액이 상상을 불허합니다. 월급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노동자가 이 156억이라는 손배 맞았을 때는 정말 안담하고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나서 정말 이 노동 탄압이 거세지는데, 거기에 일환으로 이 손배가압류는 노조 파괴의 일환으로 계속적으로 서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 전반적으로 물론 그 당하는 노동자도 힘들지만 그 노동자에 딸린 식구들 정말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각 기자분들이 이 손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자세하게 좀 알려주셔가지고 더 이상 이 손배로 인하여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없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KC 정의업 직무대행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초 청구 금액이 306억이었습니다. 우리 언론사 기자님들께서도 대부분 언론노조나 언론사별 노동조합에 이렇게 다 속해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당연히 우리 노동자들이 헌법 3금상에 단결권, 단체 교섭권, 행동권 했다가
손해배상 금액 306억 이렇게 당하면 누가 노동조합을 할 수 있고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시민의 기본권 문제이고 우리 국민의 최소한의 삶의 안정이 파괴되는 문제로 이렇게 여겨주셔서 우리 기자님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용득 의원님 또 을지로위원회 그리고 우원식 위원장님과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동관 계신 기자님들께 이 정도 저희가 상황 오늘 발표드리고 누적 금액이 아닙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1,522억입니다. 그전 금액까지 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11시에 제가 또 별도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님들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